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 왠지 모르게 특정 시대 드라마 보면 나 저기서 살아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거.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한 학술지에 실린 세종대왕 성격 연구 논문이 있거든? 사료에 남은 행동 기록만 가지고 역으로 MBTI를 추론하는 방식이야. 그니까 수백 년 전 사람 성격도 결국 읽힌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16유형 전부 조선시대에 떨어졌으면 뭐 하고 살았을지 실제 역사에 있던 인물이랑 하나하나 매칭해봤거든? 단순 드립 아니고 실록 속 진짜 있었던 사람들로 붙여봤어. 끝까지 봐. 네 유형 나올 때 소름 돋을 거야. 자, 인티 제이부터 간다. 인티 제이는 왕 옆 책사야. 왕이 아직 질문도 안 꺼냈는데 이미 답을 3개쯤 준비해두는 사람. 대표 인물이 정도전이야. 태조 이성계 옆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지. 도읍을 어디 세울지, 궁궐을 어떻게 배치할지, 법을 어떤 순서로 만들지 전부 머릿속에서 먼저 그림이 다 끝나있던 사람이야. 근데 인티제이 특유의 그거 있잖아. 너무 앞을 내다봐서 옆 사람 기분 못 챙기는 거. 결국 이방원한테 찍혀서 최후가 좀 슬펐어. 지금도 인티제이 친구들 보면 일은 잘하는데 가끔 말투에서 사람 다치는 거 똑같지? 조선시대에도 똑같았다고. 다음 인티피, 지편전 괴짜 학자야. 대표 인물은 장영실. 노비 출신인데 머릿속에서 자경노랑 칠구기가 그냥 튀어나온 사람이야. 인티피가 밤새 이론 파고들다가 아침에 무심하게 이거 만들었는데 하고 내놓는 느낌 그대로지. 근데 이 사람 진짜 웃긴 게 왕이 탄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 한 번 났다고 바로 곤장 맞고 역사에서 흔적이 지워져. 연구는 평생 했는데 공식 기록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인티피들 자기 실력에 비해 이상하게 덜 알려지는 거. 이거 진짜 조선 때부터 DNA였나 봐. 다음 NTJ. 얘는 그냥 왕이야. 남 밑에서 두 번째 하는 거 체질적으로 못하거든. 대표 인물 태종 이방원. 아버지가 나라 세웠고 형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하면 되잖아 하고 두 번의 왕자의 단으로 싹 정리하고 왕됨. NTJ 특유의 반대하면 바로 얼어붙는 공기, 그거 조선판으로 그대로 재현된 거야.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무섭게 다 쳐낸 다음에 아들 세종한테는 안정된 나라를 딱 물려줘. 얘네가 독한 게 아니라 목표까지 직진이라 중간 과정이 잔인해 보이는 거거든. 다음 NTP, 외교 사신이야. 대표 인물은 신숙주. 일본 사신으로 다녀와서 쓴 해동 제국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외교 기록인데 말 한마디로 국가 간 긴장을 녹이고 온 사람이야. NTP는 몸싸움 안 하고 입으로 다 이긴다는 이미지, 딱 그거지. 근데 너무 유연해서 세조 쿠데타 때 줄 바꿔 탔다고 후대에 두고두고 욕먹어. NTP의 저주야. 머리가 좋아서 상황 판단이 빠른데 그게 변절로 보이는 거. 지금도 NTP 친구들 나 진짜 나쁜 뜻 아니었는데 이러잖아. 맞아. 조선 때부터 오해받던 유형이야. 자, 여기서부터 감정 쪽으로 넘어간다. 인프 J, 무당이야. 말은 별로 없는데 다 맞춰서 더 무서운 사람. 대표 인물은 남사고야. 조선 중기 예언가인데 임진왜란 터질 거 몇 년 전부터 말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 주변에선 미쳤다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그 양반 말이 맞았네 하고 사람들이 소름 돋은 거지. 인프제이 친구가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는데 몇 달 뒤에 그게 진짜 벌어진 적 한 번쯤 있지? 이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상황을 오래 관찰한 결과거든. 조선 때도 똑같았어. 다음 인프피, 떠돌이 시인이야. 이건 거의 반박불가 대표 인물이 있어. 김삿갓, 본명 김병현. 과거 시험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모르고 비판하는 답을 써서 장원급제해버려.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나는 하늘을 못 보는 죄인이다 하면서 삿갓 눌러쓰고 평생 전국을 떠돌았어. 여기가 인프피 감성 터지는 지점이야. 남들은 그게 뭐 그럴 일이냐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안에 도덕 기준 하나 무너지면 인생을 다시 써버리는 유형. 근데 그렇게 방랑하면서 쓴 풍자시가 지금까지 전해져. 가난했고 쓸쓸한데 작품 하나는 레전드로 남긴 거야. 인프피들, 난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김삿갓 봐봐. 너희 진심이 담긴 한 줄이 200년을 가. 다음 MFJ, 백성 돕는 학자야. 대표 인물은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유배 18년 살면서 쓴 목민심서가 뭐냐면 관리들 보고 너희 백성 좀 제대로 돌봐라 하고 찍어 누르는 매뉴얼이야. 본인이 잘 나갈 기회 많았는데 결국 억울한 백성 보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어. MFJ 친구들 남 얘기 듣다가 같이 울고 같이 화내잖아. 그 에너지가 조선시대엔 실록 한쪽에 백성을 가장 사랑한 학자로 박힌 거지. 다음 MFP, 나그네야. 대표 인물은 김시습이야. 매월당이라 불린 사람인데 세조가 조카 단종을 내쫓자
더는 벼슬 안 한다 하고 머리 깎고 전국을 싸돌아다닌 사람이야. 재밌는 거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가는 곳마다 친구 만들고 금강산, 경주, 설악산 다 밟아. 근데 그 와중에 금오신화라는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까지 써버려. 엠프피 진짜 이상한 게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씩 남겨. 지금도 주변에 엠프피 친구 있으면 여행 사진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 3개씩 돌리고 있잖아. 조선 때도 그랬다고. 다음 ISTJ. 왕 기록 담당 사관이야. 왕이 뭐라 하든 눈치 안 보고 사실 그대로 다 쓰는 사람. 이게 조선왕조실록 사관이 진짜 그랬거든. 태종이 사냥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이거 사관한테는 쓰지 마라 했는데 그 말까지 그대로 적은 기록이 남아있어. 왕이 쓰지 말라고 했다 이 말까지 쓴 거야. ISTJ들 원칙 한번 정하면 왕 앞에서도 안 굽히지. 그 덕에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거고 고집 세다고 혼나지만 결국 역사에 남기는 건 너희들이야. 다음 ISFJ. 궁종의녀야. 대표 인물은 대장금, 실명은 장금이야. 드라마 말고 실제 인물, 실록에 대장금이라 이름 박혀서 남아있는 사람이야. 중종이 아플 때마다 곁에서 약 올리고 진맥 잡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공식 직책 최고가 남자 의원이라 공은 결국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ISFJ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거야. 조직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인데 공은 남한테 가도 속으로만 앓지. 묵묵히 다음 환자 보러 가. 혹시 너네 회사에도 이런 ISFJ 있지 않아? 맞아. 그 사람이 진짜 숨은 영우야. 다음 ESTJ. 장군이야. 명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고 상황 싹 정리해서 끝내는 사람. 대표 인물은 김종서. 세종 때 북쪽 여진족 쳐내고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야. 회의만 하고 있던 조정을 뒤로 하고 본인이 직접 북방 가서 국경선을 그어버려. ESTJ의 그거지. 말로 이러쿵저러쿵 길게 안 끌고 가서 끝내고. 근데 너무 단호해서 정적 많이 생겼고 결국 수양대군한테 제거당해. ESTJ가 조직에서 밀릴 땐 늘 이 이유야. 일 너무 잘해서. 다음 ESFJ. 마을 촌장이야. 동네 인맥의 중심. 잔치, 혼인, 소문까지 다 이 사람 손 거침. 조선 향촌 사회의 좌장들이 딱 이 포지션이었어. 이 집 딸 시집 어디 보낼지, 저 집 아들 과거 언제 볼지 전부 머릿속에 들어있어. ESFJ 친구 하나 있으면 네 생일 챙겨주고 엄마 생신 찾아주고 심지어 네 전 남친 근황까지 알고 있지. 공동체 없으면 이 유형이 빛을 잃어. 근데 공동체 있으면 이 사람 하나가 동네 전체를 돌려. 다음 ISTP.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 대표 인물은 암행어사 박문수. 신분 숨기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부패 관리 싹 잡아낸 사람이야. 말보단 행동으로 끝내버리는 ISTP의 전형. 지금도 ISTP 친구들 평소엔 조용한데 진짜 문제 터지면 그 자리에서 고치고 있잖아. 집에 수도 터지면 유튜브 안 보고 그냥 공구함부터 여는 그 사람. 조선시대엔 그 유형이 마패 들고 말 타고 왔던 거야. 다음 ISFP. 궁중 화원이야. 풍경 보면 감성 올라와서 그림 그리고 안 그릴 땐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대표 인물은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 특히 김홍도 그림 보면 놀이판에서 씨름하고 대장간에서 새 두드리는 백성들 순간이 박제돼 있어. 이걸 누가 시켜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그린 거야. ISFP 감성이 터지는 순간이지. 근데 평소엔 진짜 조용해서 있는지도 몰라. 너 주변에 그림 잘 그리거나 옷 이쁘게 입는 ISFP 친구 있잖아. 조선 때는 그 애가 왕실 앨범 제작자였어. 다음 ESTP. 전장 뛰는 장수야. 위험한 데만 골라가는데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신기한 사람. 대표 인물은 의병장 곽재우. 임진을 한 때 나라가 무너지는데 관군은 도망가. 그런데 이 양반은 붉은 옷 입고 홍의장군이라 불리면서 앞장서서 싸워. ESTP가 위기에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야. 평화로울 땐 쟤 왜 저래? 소리 듣는데 사건 터지면 딱 그 자리에 있지. 지금 회사에서도 평소엔 나대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불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 맞아, ESTP야. 마지막 ESFP. 광대야. 잔치 분위기 살리는 핵심 인물. 사람들 웃기고 울리는 사람. 조선 남사당패가 대표적이지. 신부는 가장 낮았는데 그들이 없으면 마을 잔치도 장터도 전부 조용해. ESFP 친구가 단톡방 들어온 순간 방 온도 올라가잖아. 조선시대 마을 분위기도 똑같았어. 근데 진짜 울컥하는 부분 있어. 이 사람들 본인이 제일 슬플 때도 무대 올라가면 웃겼거든. ESFP가 밝아 보인다고 속까지 가벼운 게 아니야. 제일 밝은 사람이 제일 많이 참는 경우 많아. 네 주변 ESFP.
오늘 한번 안부 물어봐줘. 자, 16유형, 조선 버전 다 끝났어. 혹시 눈치챘어? 어느 유형이든 조선에서도 각자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 책사든 떠돌이든 의녀든 광대든 나라를 움직인 건 결국 이 16가지 기질이었어. 지금 네가 나는 왜 이래 하고 있는 그 성격. 400년 전이었으면 사관으로 남거나 화원으로 그림을 남겼을 수도 있는 거야.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결은 그대로거든. 근데 솔직히 궁금하잖아. 너는 조선에서 뭐 하고 살았을 것 같아?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절대 나는 그 유형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라고요. 이런 반응도 환영이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